구글이 차세대 AI 칩1호를 삼성에 맡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내용이고 구글이 TSMC만 보지 않고 삼성도 보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구글이 현재 맡기려고 하는 곳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그쪽 측면은 삼성이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BM4에서 로직 다이 만드는 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구글이 TSMC의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약간의 풍선 효과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시사점이 뭐가 있느냐? 구글이 삼성이랑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구글은 오랫동안 삼성전자랑 반도체를 같이 많이 만들어 왔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패키지 쪽이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구글에 들어가주는 TPU나 관련된 AI 칩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구글이랑 항상 오랫동안 했던 것도 맞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그게 길이 끊겼던 거는 있었다가 다시금 하기 때문에 구글을 받은 게 처음인 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이 기술, 얘기했다시피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 부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이 TSMC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이 안정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4나노 쪽의 칩넷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구글은 엔비디아 GPU를 안 쓰려고 그러죠. 엔비디아 GPU 말고 ASIC 말하자면은 스페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겠죠. 어플리케이션 했었을 때 이런 상황에 자기 맞춤 반도체를 만들 때는 결국에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TPU 연결해주는 부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그 부위는 삼성전자가 강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4를 만들어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오직 다이랑 유사한 걸로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거 말고 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가 좀 더 강점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TSMC가 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좀 더 어느 정도의 강점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얘기 드린 대로 반도체 성능 자체에서 메모리 중심의 변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엔비디아 GPU가 속도가 8이었는데 HBM 들어가서 8.8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베라루빈 말고 그 다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라루빈 칩이네요. 거기가 현재가 HBM4가 들어갈 예정인데 22TB/s거든요. 거기에 반도체가 HBM4가 8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AI 반도체의 필수 성능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연관되어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아주 큰 돈이 되냐? 그건 또 모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매출에 있어서 아주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1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 실제 수주가 돼서 생산까지 되냐? 보통 아무리 작게 잡아도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나 실적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TSMC만 안 보고 삼성도 보는 이유는 풍선 효과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전체 소위 첨단 노드, 최첨단 노드라고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패키지 중에 가장 어려운 패키지 2.5D 3D라 그래가지고요. TSMC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코오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코오스에서 잠깐 투자하러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가 뭐죠? 이게 많이 요새 나오고 있는 그 기판입니다. 이 기판이 아주 비싸게 붙여 있고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그다음에 먼저 다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저기 삼성 같은 경우를 I 큐브라고 합니다. I 큐브 뭐 S, I 큐브, 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이 생각보다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 비빌 수 있는 쪽은 삼성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TSMC의 대체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얘기는 AI 칩 전체가 아니라 HBM과 연결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파운드리에 이게 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그 선단 노드를 보자면 3나노, 2나노 쪽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로 어디 쓰이냐면 엑시노스라고 하는 삼성전자 핸드폰 쪽 있죠. 거기에 칩에 주로 쓰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 내부적으로 요즘에 뭐 성과급 이슈도 있기도 해서 DX 부분이라는 게 있고 DS 부분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DS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하는 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게 임직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일단은 설계하는 데에서 설계비를 엑시노스 쪽에 해주는 핸드폰사가 고객이겠죠. 고객의
소비자한테 이 설계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억지로 성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선단 노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파운드리는 어떻게 되냐? 3나노, 2나노가 지금 TSMC만큼의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특히 2나노는 50%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50% 안 넘죠? 그러면 또 손실이에요. 말하자면은 이게 선단 노드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들이 적자를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 구글의 TPU 같은 거에 연결되어진 메모리, 연결되어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로직 다이는 4나노 이하 보다 좀 더 큰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또 적자인 이유는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또 같은 부분이다 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회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실적 개선은 조금 도움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일 강한 건 이제 TSMC잖아요. 이런 빅테크들이 삼성까지 같이 보려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생산 문제, 공급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두 개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생산이 부족하거나 공급처 나눠주라고는 비슷하긴 하겠지만 조금 다른 길로 보자면은, 그러면은 생산이 부족하기만 해서 이런 게 된 것이냐, 생산이 부족하더라도 실력이 안 되면 만들지 못하거든요. 이 두 가지 힘이 둘 다 있습니다. 공급처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나마 선단 노드의 전공정이라고 하는 거 3나노, 2나노를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맞춤 가지의 그 어드밴스 패키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삼성하고 TSMC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도약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소위 패밀리스 회사들한테 신뢰를 얻어가지고 고객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 공급처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첫 번째로는 TSMC의 캐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을 하고 싶어서 삼성전자를 찾고 있는 건 맞고요. 결국에는 그러려고 친다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너무 무리한 공정 개발과 새로운 것들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요율이 확보돼가지고 고객들을 더 많이 가져가서 이력들을 많이 가지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원년, 회복의 원년을 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족해서도 맞고요. 공급처의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균형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수율 측면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대항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체제까지는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이제 메모리도 하고요, 파운드리도 합니다. AI 칩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장점이 되고 있는 거죠? 100% 장점입니다. AI는 결국에 AI의 기술 발달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에 있었던 AI 방식은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데이터 처리용 인공지능이었는데,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죠. 인간은 새로운 알고리즘과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AI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주는 전자 계산기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고부터 시작하는 딥러닝과 머신러닝과 LLM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데이터를 이만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새로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AI 칩이 지금 우리 세상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게 AI 칩에서의 성능의 필수가 됐다. 그렇친다면 이런 거겠죠. 예전에는 항상 CPU라고 하는 거나 뭐 AP라고 하는 거든 간에 이게 중앙 처리 장치가 이만큼이 있었었고요. 거기에 곁다리로 메모리가 끼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AI 칩이 좀 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AI 성능은 과하고 메모리 부족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메모리라고 하는 것과 AI 칩이, 옛날에는 메모리가 10을 일하고 있으면 AI는 80을 일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일하니까 8개 붙었던 게 GPU였던 것이죠. 그러고 친다면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럼 메모리가 10 할 때 옆에 있는 AI도 10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뭐라 하죠? 메모리를 중심으로 성능을 해주는 것을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 그래서 메모리 안에 시스템 반도체인 거죠. 그거 PIM 기술,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 기술이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주도권 헤게모니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원래 메모리가 훨씬 더 역할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단품이 불가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AI 칩에서는 이 단품의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걸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방식이 제품의 최적화, 그 다음에 성능에 있어서의 개선에 되게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큰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이익을 확보하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이나 이런 업무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어야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TSMC는 메모리가 없거든요. 그럼 메모리가 중요한데 메모리를 사다 써야 돼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둘 다 있는 것이 상당히 장점이다 라고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진짜 살아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구글 보도 있었고요. 추가 고객사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회사의 수주가 가장 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하노 양산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죠. 거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텍사스주의 테일러 시에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팹을 짓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가 올해 말 정도 때 웨이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서 그럼 웨이퍼 생산을 할 때 웨이퍼를 최대한으로 많이 생산해줘야 자연스럽게 수율도 나오면서도 매출과 이익이 나오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수주, 빅테크 회사들의 회수줄 여전히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리사수라고 하는 AMD 회장도 와가지고 삼성과 미팅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물론 빅테크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인도나 중국의 패밀리스 회사들까지도 연결해서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를 증가시켜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자면은 2나노에 대한 수율 확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수율 확보가 중요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다. 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고객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한 다음에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만드는 방식의 수율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성 파운드리에 살려고 한다면 고객사 확보뿐만 아니라 수율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적인 활동, 조직적인 활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SK하이닉스 미국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월가 투자자들이 더 쉽게 사고 엔비디아와 반도체주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두 가지는 모두 다 동의가 됩니다. 첫 번째 나눠보자면은 월가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에 이제 ADR 상장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한 8월달 여부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쉽게 사는 건 맞아서 유동성 공급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맞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묶여서 소위 ETF 상품 같은 거나 패시브 투자가 가능해진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보았으면 타이거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이런 거 보시면 거기에 엔비디아도 있고 TSMC ADR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해외 상장을 진행한 미국 시장 상장을 진행한 이 실제로 TSMC 같은 형태가 된다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과 개인 투자들의 자금 확보는 될 수 있다.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요인은 당연스럽게 원래 한국의 코스피에 투자해야 될 월가 자금이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말해 역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이 패시브 자금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ETF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가 많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묶어서 보는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보실 게 근데 이게 얼만큼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TSMC의 ADR과 뭐가 다를까라는 건데 TSMC는 ADR로 아주 성공을 많이 했고 지금 PER 단계, 그러니까 퍼라는 걸로 보시면 거의 35배, 40배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는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TSMC를 ADR을 사는 거랑 대만에서 직접 사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 근데 대만 시장은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 개방이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대만 주식을 사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려 TSMC의 ADR이 그 대만 자체의 주식보다 더 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좋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만큼 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00%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의 ADR만큼의 프리미엄, 15% 정도가 프리미엄인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요거는 좀 더 상상해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이런 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두 회사는 내년도에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는 1등, 하이닉스는 5등에 들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미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아니 메모리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손해예요. 이래서 관세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SK 하이닉스의 성장과 성과가 미국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게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회사, 특히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벌어들인 수많은 잉여 자금 같은 것들을 주식을 진행할 때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는 것들은 이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나쁘지 않은 요인이겠다. 왜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돈 벌거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실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좋아져서.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한쪽에 돈이 몰리면 미국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ADR은 결국엔 플러스 되겠다라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이 잘 팔릴수록 SK 하이닉스, HBM까지 같이 주목받는 관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 두 회사, 메모리 투탑이 그중에서 또 SK 하이닉스처럼 HBM 잘 만들던 기업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됐고 시총도 1000조가 넘었던 가장 큰 이유, 결국에 메모리가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필수 사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은 엔비디아 GPU에는 필수적으로 지금 B200이라고 하는 블랙엘 200이나 GB300, 그래스 블랙엘 300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하이닉스 HBM이 8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8개가 들어간다.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AI 반도체 칩이 되면서 메모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항이 됐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제일 팔리고 있는 B200 같은 경우가 GPU라고 하는 성능이 8.0 테라바이트 per sec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럼 8.0이라고 하는 것을 1초에 8 테라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리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양은 결국에 HBM의 성능인데요. 하이닉스 HBM3E 같은 경우가 보통 1.1 테라바이트 per sec라고 하는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1.1 곱하기 8, 8.8이 나와야 8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AI 칩이든 모든 AI 칩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용량이 성능의 필수가 돼버렸다. 이 측면 때문에 HBM은 같이 주목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이클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칩에 연결된다고 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이클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서가려면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수율이나 품질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거는 뭐 모든 반도체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제 HBM은 조금 더 수율과 품질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약 2년 전에 엔비디아 승인을 먼저 받으면서 그다음에 수율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메모리 업계 작년에 1등했던 이유도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시면 중국 반도체가 지금 웨이퍼 생산으로 보자면 전 세계 10%가 넘거든요, 메모리 중에. 근데 얘네 갖고 있는 영업이익은 3%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웨이퍼 자체의 성능도 떨어지지만 양품, 수율이 낮기 때문에 웨이퍼를 만들어도 양품으로 나올 수 있는 칩 개수가 적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영업이익이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량만 늘리면 안 되고 수율과 품질의 향상도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하시면 뭐 연구개발과 생산이 굉장히 큰 차이다 말씀하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개발하는 사람과 개발된 레시피를 가지고 수많은 설비를 뿌려서 동일한 성능을 내게 해주는 공정과 양산 엔지니어들이 수율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것은 둘 다 중요한 것이고 SK하이닉스 그걸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어떻게 따라오고 있고 따라온다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HBM에서는 지금 얘기하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HBM3E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일단 미리 물량은 다 팔린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점유율 측면이 어떻게 되느냐? 작년도 말 정도가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 6대 2대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포션이 올라가서 5대 3대 2가 될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두 회사가 거의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에 있어서 선두 자리를 내년에 혹시 뺏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도 망해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메모리 회사들은 지금 HBM이라고 하는 웨이퍼에 한 600개가 나오는데 600개짜리 칩에 12개 쌓아서 만들어주는 HBM이라고 하는 수요가 품질이 굉장히 극강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제품과 웨이퍼 한 장에 1,500개 나와주는 단품 제품이 있거든요. 단품과 HBM이 훨씬 더 봤을 때 HBM 만들어주는 웨이퍼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기도 하고 톨수도 많이 나오지 않다. 칩 개수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점점점 독점에서 독점이 깨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게 맞다. 두 번째로 그럴 거치된 결국에는 수율과 품질 같은 것들을 올려야 될 것일 것 같고요.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겠다.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둘이 붙을 거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HBM입니다. D램까지 다 합쳐지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내용이나 양산에 대해서 이익 측면으로도요. 마이크로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진짜로 반도체 대장주라면 투자자들의 주가 말고 또 물량, 실적도 볼 게 많은데 어떤 점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장자라고 친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데의 매출과 투자의 규모. 두 번째로는 실제로 HBM 같은 것들의 가격의 변동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객사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소위 시장에서의 이익에 컨센서스를 맞춰 줄 것이냐. 지금 약 한 2년간 항상 엔비디아는 컨센서스 대비 돈을 더 벌었습니다. 대단한 일이긴 하죠. 영업이익이 75%까지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근데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들은 실력과 양산 관리 같은 것들이 다 잘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역사가 SK하이닉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HBM 가격을 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생각보다는 지금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업계 1등이 잘 된 이유는 HBM이 잘 된 게 아니죠. 결국에는 단품 D램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15배, 15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4불짜리가 지금 거의 60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품이 훨씬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으로 보자면 SK하이닉스가 2등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실제 1분기 때 얘네들이 벌어진 액수, 점유율 같은 거 금액으로 보시면은 제 삼성전자가 38.9고요. SK하이닉스가 29.9입니다. 이거는 거의 9% 차이 나죠? 근데 이 숫자는 딱 작년에 봤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외려 앞서갔었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더라. 근데 맞으면은 단품 D램이 갖고 있었던 이 가격의 멀티플이죠. 이것들이 훨씬 더 컸던 거고 HBM은 수주 방식이다 보니까 가격을 또 많이 못 올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HBM 가격이 내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욱더. 왜냐면 어려워지기도 하고 물량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빅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제 반도체 제품의 개발 그 다음에 전자업계 시장에서의 장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의 쇼티지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우신 내용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AI는 쇼티지가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의 회사들의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다른 쪽에 본다면 크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같은 걸 잘 보셔야 될 거겠지만 중장기적 하실 분들은 결국에는 기술력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유튜브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